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운의 파트너 김우신입니다. 2020년 증시 대전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증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진 게 정말 마음이 뿌듯한 벅찬 감정이 떠오릅니다. 새로운 10년을 함께 시작하는 2020년,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고 또 어떤 종목들이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남들이 모르는 비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저하고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설레이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전자. 항상 이 주가가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제목이 삼성전자 10만 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가 오늘 첫 번째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가슴이 많이 설레이시죠? 삼성전자 최근 주가가 6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만약에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제 예상대로 간다면 삼성전자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가격, 목표 주가를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증권사에서도 또 그 어떤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분석한 부분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지금 15만 3천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나오는 계산이 있어요. 자, 어떻게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15만 3천 원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견줄 수 있는 기업을 보게 된다면 미국 기업인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거의 동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주가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라는 부분들 아주 흥미롭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자산 총액은 395조 원입니다. 애플의 자산 총액은 393조 원이에요. 삼성전자의 자산 총액과 애플의 자산 총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매출액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성전자의 최근 분기에 실적 확정돼 있는 매출액은 62조 원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매출액은 74조 원. 야,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애플 매출액의 약 83% 정도 조금 떨어지네요. 조금 아쉽죠? 자, 그럼 영업이익 쪽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7조 7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애플은 18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와, 애플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군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분기 영업이익이 7조 7천억인데 애플은 18조 1천억. 과연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2등을 다투는 기업답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얼마일까요? 약 한 42.54%. 애플이 총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에 우리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약 42.54% 정도 되네요. 자, 당기순이익 쪽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6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애플의 당기순이익은 15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 부분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정말 삼성전자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애플이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모습은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39.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시가총액은 또 낮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의 시가총액을 대략 잡아보면 약 39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시가총액은 1,576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25%에 불과합니다.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자산은 거의 비슷하고요. 매출액도 뭐 한 16% 정도밖에 빠지지 않아요. 물론 뭐 이익 부분에서는 애플보다 한 반 정도 조금 이하에 있는데
시가총액은 25%. 그러면 애플이 고평가된 걸까요? 삼성전자가 저평가된 걸까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 가중치 평균을 한번 내보면 약 58% 정도라는 평균 가격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애플이 가지고 있는 1576조에 약 58% 정도의 시가총액은 가져가야 되겠죠. 그럼 58%의 시가총액을 가져가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918조 원이 나옵니다. 918조 원을 삼성전자의 발행 주식수로 나눠보면 15만 3,753원.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나요? 6만 원 내외를 움직이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여력이 앞으로도 이론적으로 애플과의 단순 비교로 봤을 때는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애플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경우 삼성전자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는 애플과의 차이가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좁혀질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한국 기업으로도 보입니다만 애플과 맞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라는 것을 전 세계 투자자들 다 알거든요.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야, 삼성전자가 애플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싼 구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순간부터는 삼성전자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만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글로벌 투자자들, 현명한 투자자들은 비싼 애플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많이 매수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삼성전자가 최소한 10만 원은 가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은 제가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17만 원이나 나오네요. 목표 주가가 17만 원 나오는데 10만 원 가는 이유 얘기하니까 이건 뭐 가뿐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는지 제가 볼게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TSMC라는 대만 반도체 회사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산 총액이 395조입니다. TSMC의 자산 총액은 82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62조, TSMC의 매출액은 11조. 아직 TSMC가 우리 삼성전자 따라오기에는 멀었죠. 자산 총계 대비해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481%나 크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규모에서는 563%가 삼성전자가 더 큽니다.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7조 7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요. TSMC는 4조 1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약 187% 정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6조 2천억에 TSMC는 3조 9천억입니다. 역시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도 대만의 TSMC보다 삼성전자는 158% 이상의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실적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얘기하는 2019년도의 분기 실적이에요. 그렇다면 2020년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기저효과를 통해서 더 많이 올라간다면 이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시가총액은 395조입니다. TSMC의 시가총액이 무려 341조나 돼요. 아니, 자산이 삼성전자가 400%가 더 많고 매출액이 560%가 더 많고 이익도 약 200% 가까이 180%, 150%나 더 많은 회사가 시가총액은 불과 15%밖에 더 많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싸다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이해가 비교가 되시죠? 그러면 TSMC가 내려가든 삼성전자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애플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TSMC 정도의 멀티플을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평균치를 보면은 TSMC의 시가총액의 약 300%, 3배 정도를 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28조가 나옵니다. 그럼 1028조를 삼성전자의 발행 주식수로 나눠보면 한 주당 목표 주가는 17만 2,176원이 나오는 거죠. 저는 말이에요.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17만 원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대만의 TSMC라는 회사와 TSMC라는 회사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선호하는 그러한 정도의 멀티플을 우리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욕심인 거고요. 저는 아주 소박하게 17만 원 목표 주가에서 뒷자리 딱 빼고 딱 올해는 10만 원은 삼성전자가 충분히 가겠다라고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방금 전에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를 했고요. TSMC와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아직도 주가가 많이 갈 자리가 있다라는 게 더욱더 확신해지시죠? 자, 하나만 더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건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조사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도록. 자,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서 연구개발비가 약 15조 2천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15조 1천억이에요.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연구개발비 더 적게 쓰고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연구개발비를 1천억을 더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1등인 애플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죠. 애플은 현실에 이제 안주하는 거죠. 내가 15조 정도 연구개발비 투자하는데 뭐 누가 따라오겠어? 자, 애플은 지금 이제 아니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게 되면은 전체 매출액에서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비로 8.97%를 써요. 근데 애플은 6.93%밖에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뭐 그 무슨 식당, 골목 땡땡 식당 이런 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더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 연구개발비 전체 매출의 8.97% 투자합니다. 애플 6.93% 투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라잡겠죠? 애플은 점점점 삼성전자한테 따라잡히겠죠? 너무나 명확한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원 수 고용 창출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0만 5천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요. 애플은 13만 2천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좀 더 많네요. 근데 평균 연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2천만 원, 1억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애플의 평균 연봉은 6,68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애플이 좋은 회사 같지가 않죠? 아, 애플이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는 혁신의 아이콘이고 엄청나게 성장하던 회사였다면 이제 애플은 뭐 하고 있다? 몸살이고 있는 기업이 된 거다. 전 세계 IT 1등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플은 이제는 혁신이나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삼성전자한테 곧 따라잡힐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주가 시가총액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벌써 따라잡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은 21%예요.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스마트폰 전 세계 점유율 더 높을 것 같죠? 아닙니다. 12%입니다.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 애플 반도체 안 만들죠? 대신에 애플의 강점은 하나 있어요. iOS라는 부분들이죠. 그 iOS 때문에 직원 수가 32,000명 더 많은 겁니다. 이 아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대적하는 애플 스토어 이 부분들 때문에 여기 직원 수가 더 많아서 고용 창출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애플은 모든 면에서 삼성전자한테 지금 따라잡히고 있다. 삼성전자의 약점이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걸 약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중요하게 생각하죠. 삼성전자 대한민국 기업이고 애플 미국 기업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점점 더 부강해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점점 더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소외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390조 대의 시가총액 400조, 500조, 600조, 700조를 넘어서 800조.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와 같은 멀티플을 받는다면 1000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변화들이 1년 만에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가 2020년 올해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재평가받는 첫 번째 원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는 너무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저 김우신 와운의 파트너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너무너무 매력적이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10만 원 가는 이유 결정적인 뉴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14년째 미국 특허 취득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은 인텔, IBM이고요. 2등이 삼성전자예요. 2등이. 14년째 특허 취득 2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저 밑에 있네요. 7등에 있네요. 그렇죠? 애플보다 더 많이 미국에서 특허 내는 회사가 우리 LG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LG전자보다 특허가 더 작아요. 애플. 앞으로 애플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명약 관화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특허를 많이 내는 것.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특허가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특허는 뭐 우리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애플을 따라잡기 위한 삼성전자의 각고의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 좋습니다. 저력 있어요. 삼성전자 그 힘을 발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궁금한 내용이 이 SK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 15만 원 가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최근 주가는 이제 10만 원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0만 원 내외면 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더 갈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특집으로 이번 시간엔 특집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제가 파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약 14만 9천 원에서 16만 7천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계산이 되느냐? 자, 우리가 앞서 삼성전자를 한번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죠. 그럼 그 글로벌 기업하고 비교를 해서 삼성전자의 자산이 395조, 하이닉스의 자산이 63조라는 거를 비교를 내니까 삼성전자가 이미 글로벌 기업하고 애플하고 비교가 됐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만 비교만 되면 돼요. 자산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약 15%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매출액이 6조 8천억, 62조. 예, 역시 삼성전자 매출액에 대비해서 약 10%, 11% 정도 불과합니다. 영업이익 4,700억, 7조 7천억, 6% 정도에 불과하고요. 당기순이익 4,900억, 6조 2천억, 7%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가총액은 73조 원, 395조 원, 18%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95조에서 최소 900조, 최대 1000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의 이 하이닉스의 전체적인 삼성전자 대비 시가총액은 약 12% 정도 나오거든요. 900조가 갔을 때는 하이닉스가 109조 정도, 1000조가 갔을 때는 122조 정도 돼요. 그러면 109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왔다면 삼성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14만 9천 원. 122조 정도 갔다 그러면 16만 7천 원. 하이닉스 충분히 15만 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하이닉스가 계속 따라간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해 2020년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모르는 증시를 분석하는 방법을 전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증시 분석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 매매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매매 중에도 보게 되면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로 나뉘어서 얘기들을 많이 하죠. 프로그램 매매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뭐 주식을 살 때 뭐 소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살 때 보면은 뭐 최소한 아무리 못 사도 억 단위, 1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렇게 사잖아요. 억 단위, 1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렇게 사는데 트레이더인 기관이나 외국인의 트레이더인 사람이 직접 사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물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스켓이라고 하는 이 종목의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이 종목 바구니에 따라서 기계가 자동으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이 차익 거래 이 부분들이 시장에 막 충격을 주기도 하고 주가를 올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익 거래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보통
이 차익 거래는 선물과 주식이 연계가 돼서 차익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 가격이 주식 가격보다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언제 만기일이 되면 선물 가격과 주식 가격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이 이론 가격 내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인 구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선물 가격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럼 선물을 매도하는 거죠. 선물이 비싸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려올 거라는 게 아니까. 그럼 선물을 매도하면서 반대로 선물만 매도하려면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 프로그램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 차익 거래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선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나오는 요 피크점에서 선물 매도와 현물 주식 매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요거 이제 매수 차익 거래입니다. 반대로 요렇게 선물 가격이 극도로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던 자리, 이런 자리들을 이제 백워데이션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선물이 너무 싸기 때문에 선물을 사고 주식을 공매도 쳐요. 근데 이 거래는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거의 정상적인 시장 이 구간 내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거의 많이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선물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 부분들은 예전처럼 아주 크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수의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차익 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과 연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비차익 거래예요. 비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기타 등등 종목들을 이렇게 담아놔요. 담아놓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돌립니다. 그건 차익 거래랑 아무 관계 없죠. 이 자동으로 돌리는 게 바로 이 비차익 거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 투자자들, 뭐 증권사든 투신사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기 계정에서 주로 주식을 매수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 10개, 15개에서 30개 정도의 코스피 종목으로 바스켓을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바스켓을 구성해 놓으면 코스피 200 지수하고 가장 근접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 요건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오늘 50억을 프로그램을 좀 사? 뭐 이렇게 됐다라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가동이 되면서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차익 거래, 여기가 차익 거래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비차익 거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차익 거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매도가 나와요. 근데 비차익 거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게요. 비차익 거래에서 어느 순간 매수가 순간적으로 1,000억 이상 들어오거나 그 이상 이렇게 차익 거래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눈치를 딱 채셔야 돼요. 이미 이만큼 올라와서 상승하나 보다 이러면 늦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서 오늘 1,000억 샀어? 2,000억 샀어? 이게 나왔어요. 뉴스에 그런 게 프로그램에서 많이 샀대. 이런 게 나왔어요. 어제까지는 안 샀는데 오늘 샀대. 그날이 바로 상승의 시그널이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주면 이 프로그램 매수는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비차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기관들이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차익 거래는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할 수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이라고 하는 자금력이 엄청 많은 친구들이 손으로 주식을 살 수가 없다 보니 기계로 주식을 마구마구 사들이는 게 바로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다라고 보시고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매수가 확 들어왔다. 상승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관련돼 있는 부분들 만약에 이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다 또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역시 여지없이 이렇게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매도가 튀어나왔어 라고 된다면
주가는 조정을 좀 보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된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상승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 마무리해 드릴게요. 주가 상승 신호로 여러분들 차트만 자꾸 보지 마세요. 외국인 기관 동향만 자꾸 보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차트나 외국인 기관 동향은 옛날 오래된 기법입니다. 그게 안 맞는다가 아니라 오래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대박천국 골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법들을 아니까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주가 상승 신호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차익 프로그램 매수는 무관하다. 이건 보지 마라. 그리고 등락 비율 쏠림 현상이 만약에 발생됐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슨 의미냐? 상승 종목 수가 200개, 하락 종목 수가 800개.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너무 많이 쏠려버리는 어떤 한 특정한 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음 날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등락 비율 쏠림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반등이 나오는 건데 나오니까. 그럴 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까지 같이 동반이 되면 더욱더 바닥에 확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 신호탄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어느 날 갑자기 매수로 들어온다 이러면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는 이유, 하이닉스가 15만 원 가는 이유를 앞에서 알아봤고요. 시장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법을 프로그램 매수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